이거의 두근이 얘니까 요거의 두근이 요거인 건 알겠어? 네. 근데 문제는 뭐야? 이 식이 이 식은 아니잖아요? 아이고 네. 미안. 이 식이 요 식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요 식을 이걸로 바꾸려면 x를 누구로 바꾸면 될까? 4x 제곱? 아 4x x를 누구로 바꾸면 저렇게 될까요? 2x. x를 2x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지금 x가 얼마라는 얘기고 여기에서는 요 x가 7이지 그치? 근데 누가 7이어야 돼 그럼? 여기는 2x가 7이어야죠. 네네. 그럼 여기 x의 근은 얼마야? 2분의 7. 요거가 여기가 2인 거지 원래. 그지? 이거의 근이 x니까 요게 2인 건데 그러면 요거 2x가 2가 돼야 되니까 x는 얼마인 거야? 1인 거죠? 그래서 요거의 두근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 얘라는 걸 바로도 알 수 있죠. 그럼 얘라는 걸 알았다면 C의 부호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C의 부호는 두근의 곱이 A분의 C인데 두근의 곱이 A분의 C인데 A가 음수죠? 네. 근데 두근의 곱이 양수지? 그러면 C가 뭐여야 돼? 음수. 그럼 얘도 음수네. 그럼 어떻게도 풀 수 있어?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이고 이 방정식의 두근은 요거죠. 그죠? 그러면은 뭐 할 수 있니? 이거 벌리는 게 아니라 모을 수, 연결할 수 있죠? 이렇게 답을 낼 수도 있죠. 그죠? 딱 봐서 떠올랐어. 어? ABC? CBA? 왠지 그걸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근데 그거에 약간 변형은 있더라. 그래서 요 x를 누구로 바꿨다? 2x로 바꾸면 저렇게 되더라. 그럼 여기에 x 값이 여기선 2x 값일 테니까 그럼 여기 x 값은 이걸 2로 나누면 되겠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조금 더 빨랐겠죠. 그쵸? 그러면 이게 뭐야? 실력으로 시간을 줄이는 거죠. 이거 답안지 봐도 그렇게 안 풀었을 텐데 그게 너와 나의 차이지. 그지? 그게 나 요번 시험 시간 존나 모자랐어. 나는 그래도 모자라진 않았는데 애들은 그냥 문제가 족같아서 시간이 부족하겠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너가 실력이 없어서야. 어머니들이 이렇게 찾아오시죠. 우리 아이가 시간이 많이 부족했대요. 실력이 없어서고 그렇게 풀이를 하지 않아서도 문제. 그걸 반복 수사로 자기 걸 갖고 오지 못해서 문제. 수학 문제를 계속 그렇게 풀기만 하면 몇 번을 풀어도 시간은 똑같이 부족하겠지. 그죠? 그러면 걔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저기 야매인가 뭔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게 설령 이건 야매도 아니었지만 야매라 하더라도 알고 있어야지. 이기려면. 근데 안타깝게도 부용은 시간조차 모자라지 않아. 아니야. 시간은 모자르다고 하더라. 3등급 4등급 맞는 애들은 시간 모자르다고 하더라. 근데 우리 부용 친구들 2명은 부용에서는 1등급 맞으셔야죠. 그죠? 전교 11등 안에 드셔야죠. 나머지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22번. 우리 예비고3 형아들 중에서도 있어요. 답안지를 끼고 공부하는 형아. 답안지를 끼고 공부하는 형아가 있는데 그럴 때가 답안지를 끼고 공부해서 답안지의 풀이법을 기억하고 있는 게 나쁘지는 않아. 난 다르게 풀어줄 거거든. 근데 자기가 맞았으니까 안 봐요. 그래서 마치 이거죠. 내가 뭐 시골의 옛날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제목도 까먹고 내 이야기도 까먹었지만
아 내가 서울에 가봤어. 서울은 이렇더라고. 내가 서울에 있는 걸 다 배워왔으니까 이제 서울에 갈 필요가 없어.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최고다라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 아무튼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문제를 맞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알겠죠? 문제를 맞았다고 해서. 자, 이차함수의 부등식이 이러한 답을 내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자동으로 이제 딸려와야 되는 거,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0보다 작고 이 방정식의 두근은 마이너스 2와 2겠죠. 그쵸? 그죠? 4. 그러면 물론 우리가 완전 C까지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조금 더 간결하게 가봅시다. 누구만 알면 돼요. 우리는 요 함수가 새롭게 있을 텐데 난 누구만 알면 부등식을 풀 수 있는 거야. 내가 굳이 이거 C까지 다 구해야 돼? 내가 알고 싶은 건 요 새로운 식의 최고차항의 개수고 개수도 누구만 알면 돼요? 부호만 알면 되죠. 최고차항의 부호만 알면 되고 또 누구 알면 돼요? 두 근만 알면 되지. 그럼 봐. 그러면 야, 요 F2도 0이 되는 근이고 F-2도 0이 되는 근이래. 근데 지금 이 식은 F 2019-X래잖아. 네. 그런데 얘가 얼마가 되면 근인 거야? 네가 2가 되든지 네가 마이가 되면 는 0이 성립하는 거 아니니? 네. 그러면 여기서는 X가 얼마면 되는 거야? 2017. 2021이 되면 근인 거죠? 네. 두 근은 식을 꺼내 들 필요도 없어. 그 다음엔 부호를 얘기해 볼게. 최고차항의 얘 근은 2017, 2021이야.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야.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어떻게 시작하는 마이너스 x제곱 느낌의 최고차항이래. 근데 이건 무슨 얘기니? x자리에 누굴 넣겠다. 마이랑 2. x자리에 2010 아니 그게 미안. 내가 화살표를 이상한 데서 그었어. fx가 요렇단 얘기잖아요. 네. 이게 부호만 따지는 거니까 여기가 얼마인지는 쓰지도 않은 거야. 근데 여기는 이거는 fx랑 비교했을 때 뭐니? 얘는 x자리에다 누구 집어넣으란 얘기야? 2019-x 집어넣으란 얘기죠? 네. fx에서 f 2019-x가 된다라는 거는 x를 누구로 바꾸라는 뜻이야? 2019-x로 바꾸라는 뜻이잖아. 네. 그럼 어차피 이거를 요걸로 집어넣었을 때 최고차항의 부호는 어떻게 될까? 돼요. 같겠지. 왜? 요거를 제곱하면 요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겠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최고차항 개수의 부호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럼 끝났네. 어떻게 해야 돼? 쌤, 이게 0보다 작단데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난 뭐 할 거야? 양변의 마이너스를 곱하겠죠.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겠어?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로 바뀌는 대신 0보다 크다로 바뀌겠지. 근데 마이너스를 곱한다고 해서 이 두 근이 바뀌어? 아니요. 두 근은 안 바뀌죠? 그럼 두 근은 이거이고 0보다 크다인 거야. 맞아? 그럼 답이 어떻게 돼야 돼? 아니지.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가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죠? 그죠?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누구만 알면 돼? 두 근과 그 최고차항의 부호. 그거를 깔 수 있다면 내가 다른 일을 할 필요는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됐죠? 우와. 또
23번. 자, 이것도 위의 문제랑 완전 똑같은데요. 위의 문제랑 완전 똑같은데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야. 봐, 선생님, 저요 여기 위에 있는 이 식을 이차함수 fx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얘는 무엇일까요? 그 관계를 만들지 못하면 이 문제를 좀 어렵게 풀게 되겠지. x-5 그죠? 얘는 fx-5야. x 자리에 x-5 집어넣으면 쟤야. 그죠? 네. 그러면 쌤 요걸 딱 보고서 나는 이 fx는 0이 되는 해가 x는 1이고 5라는 걸 알아요. 그죠? 그럼 요거의 해는 는 0이 되는 요거의 해는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얘가 성립을 하려면 요 전체가 빨리 맛있는 거 있으면 줘. 맛있는 거 있으면 빨리 동물에다 던져주세요. 줘 빨리. 먹을 맛있는 거 거. 없는데 나도 배고파. 나도 사올까요? 나 초콜릿 묻어있는 과자. 줘요. 너네 진짜 좋아. 아니 왜 뭐야? 사와줄게. 꼬치. 아니. 탄산음료 하나만. 빵은? 빵 필요 없어. 탄산음료. 맥콜 사자 맥콜 나 맥콜도 좋아해. 맥콜 맛있어. 그러니까 1화에서 제일 잘 만든 게 맥콜이야. 이거 맥주 사오라고요? 캔 너무 작고 1.5L 저희 종이컵 있으니까 1.5L 하나. 드립을 왜 진심으로 먹는데 자, 더러워 씨. 시발은 아니고요. 자 봐봐. 여기가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5가 되면 근이야. 네. 그럼 여기가 1이 되고 5가 되면 근이네. 네. 얘가 1이 되려면 x 얼마여야 하지? 6. 얘가 5가 되려면 x 얼마여야 하지? 그럼 얘네들의 두 근은 이거네. 최고차 한계수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어. 그죠? 안 바뀌어요. 알죠? 자, 얘 최고차 한계수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 그럼 여기도 플러스. 플러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또 연결해야 되겠네? 연결하면 얼마야? 등호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알았니? 관계만 잘 보시면 돼. 관계만. 여러분들 되게 그래요. 나 수학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면 막 문제를 읽고 득달같이 풀자 이게 아니야. 문제 읽자마자 풀자 막 이게 아니라 너 뭔데? 나 구도연. 아 구도연은 뭐 욕을 못. 내가 다른 애들한테 쟤네들한테는 막 욕을 말이 너 뭔데? 빡솔. 아 돼지 새끼. 뭐 이렇게 욕을 할 수 있겠는데 구도연 그 구도연이라는 이름 뒤에 내가 욕을 못 하겠다. 왜 그럴까? 안 친한 것도 아닌데 왜 구도연이라는 이름 뒤에는 욕하는 게 어색했지 방금? 내가 평소 나였다면 너 뭐니? 너 뭔데? 나 구도연. 아 그 시벨놈? 이렇게 원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저했어요. 뭐지? 안 친한가? 어? 경훈이 할수 뭐라고? 경훈이 경훈이는 할 수 있지. 경훈이는 세상에 이런저런 욕을 다 갖다 붙일 수 있지. 숙제도 안 해오는 씨방 새끼. 자, 그럼 왜 나도 지금 의문이야. 왜 그랬지? 내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자면 구도연은 뭐든지 사실 잘하니까 뭐든지 열심히 하기도 하고 하니까 뒤에 네거티브한 것을 표현하는 게 되게 어색했을 수도 있어요. 또 831번. 경훈아, 네. 숙제를 안 해면 네. 좀 학원에 오는 게 되게 많이 찝찝하지 않니? 네. 도덕적으로 되게 큰 부정을 저지른 것 같은 그런. 네. 근데 왜 그래? 시간이 없었을 리도 없고. 어떻게 너는
토요일날 남아서 숙제를 다 하고 갈래? 아니. 하고 가자. 자, 좀 이따 엄마랑 통화할 거야. 경훈이가 우리 또 그만둘까봐 또 왜 나는 학원 선생으로서 나의 할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야 돼? 이런 얘기하면 그만둘지도 모른다라는. 아직도 씨발 돈도 벌 만큼 버는데 경훈이 그만두든 말든 내가 다 알 거 아니지? 네가 알아서 해. 그만둬. 아주 그런 새끼들 안 데리고 갈 테니까 아주 저주를 퍼부을 거야. 걔 이름도 까먹었다. 걔 이름 뭐지? 우리 수호 잘하고 있죠? 영어도 안 다니는 것 같던데. 영어 다녀요. 어디 여기 다니고 있어? 근데 우리 수호는 어떻게 내 눈에 띄지도 않아. 수업 맨날 지각해서. 여전히 He is still 지금 베트남 like 갔어요. 지금 베트남 갔어요. 그렇구나. 좋겠다. 자, 다음 경훈아, 네. 한 가지만 해석하자. 네. 저거 보고 실수가 되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일까? 얘가 실수래. 얘가 실수래요? 뭔 말일까요? 영수나 영. 그쵸.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죠. 루트 안에 있는 게 0보다 작으면은 허수니까. 그럼 니마 저 얘기는 괜히 이런 얘기를 거창하게 쓴 거네. 느그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대. 어디에서? 모든 실수 x에서. 그죠? 네. 그럼 모든 실수에서 x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가 위로 볼록일 수 있나? 위로 볼록일 수 있어요? 아니요. 위로 볼록이면 반드시 추락하게 돼 있죠? 네. 지금 1타 강사들은 반드시 추락하게 돼 있어요. 아니요, 저 현우진 되게 좋아해요. 그분은 추락하지 않고 은퇴하실 겁니다. 자, 반드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는 무슨 얘기하는 거야? K가 0보다 작으면 얘는 성립할 리가 없어요. 그럼 K가 0이면요. K가 0이면 얘가 2차식이 아니에요. K가 0이면 얘는 몇 차식이야? 1차식이죠. 1차식의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지? 직선이야. 기울기가 2니까 위로 올라갈 거야. 언제든 위로 올라갈 거긴 한데 언제든 밑바닥이 있어요, 직선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럼 얘도 불가능이에요. 이 조건을 못 맞춰. 그럼 이제 무슨 생각만? K가 양수일 때, K가 0보다 클 때 이 그래프가 어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면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지. 근데 얘도 되지. 얘도 되지만 누구도 돼? 0이어도 실수잖아. 얘도 되죠? 이런 그래프는 판별시티가 어떤 그래프? 0보다 작은 그래프죠. 얘는 판별시티가 0인 그래프예요. 왜? x축과 만나는 x절편은 누구랑 똑같다? 방정식의 근과 똑같다. 방정식의 근이 없어요. x축과 만나지 않았어요. 방정식의 근이 없으니까 판별시티가 0보다 작죠. x축과 한 점에서 만났어요. 판별시티는 0이랑 똑같아요. 중근이니까.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문제의 답은 판별식 t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뭐 하시면 돼? 얘를 판별식 하시면 되시는데 얘는 1차 항의 개수가 짝수라네. 짝수 공식 씁시다.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k에 관한 2차식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k에 관한 아래로 볼록인 2차식으로 바꾸고 두 근이 얼마예요? 뿔마일이죠? 0보다 크다니까 뭐 해야 돼요? 큰 짝짝 하셔야 되겠죠?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K는 1보다 크고 K는 1보다 작아도 되는데 K는 뭐일 수가 없다? 음수여도 안 되고 뭐여도 안 되죠. 그죠? 근데 여기에 0보다 크다라고 하셔야겠네. 등호 등호는 붙여야죠.
이렇게가 답이겠네요. 최소값. 그럼 최소값은 여기엔 등호가 붙으면 안 되지 않아요? K가 0일 때 안 되잖아요. X가 되어 다음이 실수가 되도록 뭐 계산 실수에 있었을까? B-제곱 마이너스 AC 뭐지요? 아 바보. 큰 짝짝이면 여기 마이너스죠? 그죠? 아예 안 돼요. 아예 안 되네요. 그죠? 아예 안 되니까 요식만 바라보고 K의 최소값은 얼마야? 1이다. 뿔마 1인데 여기다도 플러스를 썼네. 갑자기 사이다 맥콜 이런 게 너무 마시고 싶네. 근데 맥콜이 무슨 맛이에요? 달달한 맥주만. 무슨 맛없어요. 맥주인데 달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맥주인데 알코올이 없어요. 무알콜 그러면 몰라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근데 내 10,000원 들고 언제 오는 걸까요? 쟤 설마 지금 영어 수업 들어갔나? 그럴 거면 안 시켰지. 끝! Is there any? 이거 어려운데 835번 이 부분 어려운데 잘했나요? 37번. 여기 37번? 35, 36을 풀었어요? 풀었으면 잘했고. 그림 그려서 풀었네. 네 맞아요. 그림 그려서 푸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처음 할 때 잘 안 돼요. 왜냐면 수학을 못하는 사람들도 잘 푸는 문제는 뭔 줄 알아?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건 잘하죠. 근데 수학을 못하는 애들이 못 푸는 문제는 뭐냐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나보고 어쩌라고 그 상황을 봐야 돼 이러면 못합니다. 근데 방금 전에 내가 이걸 했어 라고 하는 게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푸는 방법이. 올라가지고 살짝 영상. 사실은 그 모르겠으니까 그 상황을 보려면 그래프를 그려야죠. 도현이가 맞죠? 자 다음 함수가 gx 뭐 이거 그냥 그대로 쓸게요. fx는 요거래고 gx는 요거래는데 이걸 이쪽으로 이항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 얘 없어지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네. 요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어느 범위에서? y가 3. 이게 요거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뜻은 이런 건 어떻게 쓸까요? 이런 거 등호 없는 거. 이것도 기호가 있어요. 중괄호. 이렇게 쓰면 등호가 없는 거. 이건 등호가 없는 거. 이건 등호가 있는 거.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한쪽은 등호가 있어요. 한쪽은 등호가 없는데요. 그럼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 중괄호는 안 써요. 그건 몰라요 사실. 몰라요. 이렇게 써요. 몇 학년 때부터는 이거보다 이걸 더 많이 써? 더 많이 쓰는 건 아니고 많이 써요. 이런 표현을 언제? 이때 수투할 때부터 많이 쓰게 됩니다. 귀찮잖아요. 자 그러면 범위가 요렇대요. 요거일 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봐야 돼? 얜 내가 그랬지. 어려운 문제는 대칭축이 오픈이 안 돼 있고 네. 쉬운 문제는 대칭축이 오픈이 돼 있다. 네. 이 상황은 대칭축이 오픈이야? 오픈 아니야? 오픈 오픈이죠. 0. 대칭축이 오픈되는 거는 누구를 봐야 돼? 1차식의 미지수가 있는지 1차 항의 미지수가 있는지. 얘는 1차 항이 없어요. 없다라는 건 누구예요? 0x라고 하는 거니까 오픈이죠. x가 없구나.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대칭축은 빵입니다. 그죠?
대칭축은 빵이니까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얼마일 거예요? x가 0일 때일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범위를 보겠대? 마일부터 3까지의 범위를 보시겠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야. 그러면 이 부등식을 어떻게 째려보는 태도가 좋아? 네가 네 거들 중에서 아무리 큰 거를 꺼내 보아도 제일 큰 거를 꺼내 보아도 누구보다 작거나 같으면 네 거 중에 제일 큰 거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네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들은 0보다 작거나 같겠지. 그쵸? 대칭축이 오픈되어 있는 바람에 얘가 제일 큰 애가 어디에서 갖는다는 걸 알아? x가 3에서 갖는다는 걸 알아. 그럼 여기다가 x에다 3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제일 큰 값이 될 텐데 3 집어넣으면 얼마야? 18 빼기 3 15 빼기 a가 되겠죠. 야, 너가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값이라며? 네. 너가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값마저도 0보다 작거나 같자고. 그러면 a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a는 15보다 크거나 같겠죠. 아, 그러면 a의 최소값은 얼마가 될까? a는 15가 되는 거겠지. 쌤, 어허. 대칭축이 안 나와 있으면 저 마일이랑 3 둘 다 대입하는 거고. 다 쪼개서 그래프를 다 다시 그려봐야 돼. 원론적으로. 어, 얘가 이쪽에 있을 때, 얘가 이 가운데 있을 때, 얘가 저 범위 바깥 오른쪽에 그래프가 있을 때,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마이너스 1과 3을 다 대입해보는 결과가 나오겠죠. 항상 왜요? 예외가 있나요? 근데 저는 예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 그래프를 보라고 권해드려요. 왜? 원래 그런 상황은 외우지 못했으면 그렇게 다 관찰해봐야 되는 거고. 시간 낭비 아니야? 시험에서 나오는 맞아,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 나중에는 꼭 그래야 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복습할 때는 정리를 해 볼게요. 근데 지금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모르겠는데 왜 그걸 모르겠냐면 나는 그 상황을 대면했을 때, 내가 직면했을 때, 그런 대칭축을 모르겠는 상황을 직면했을 때는 저는 그려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아마 무조건 다 대입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거예요. 아마. 만약에 그랬다면 내가 그 전에 정리해서 했겠죠. 근데 이게 케이스마다 달라지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만 얘기하잖아. 대칭축이 오픈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워진다고. 아마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한번 알아볼게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나는 다 그려봐요. 그 상황을. 내가 풀어도. 또 46번. 대려 이제 이런 문제는 좀 쉽죠? 아마도 그럴 거예요. 어느 카페에서 커피 한 잔에 3,800원. 하루에 400잔을 판매되고 있는데 3,800원에 근데 이거 내신에서 엄청 중요하다. 어렵진 않지만 400잔이 판매. 근데 100원을 할인할 때마다 판매량이 50원씩 50잔씩 늘어나. 자, 그러면 내가 가격을 뭐라고 할까? 3,800 플러스 그러니까 X번 인상을 했다고 한다면 가격을 올릴 때마다 50원씩 100원씩 올리는 할인하는데 할인이구나. X번 할인을 했다고 하면 내가 X번 할인했을 때 커피의 가격은 얼마일까? 3,800 빼기 100X겠죠. 한 번 할인을 할 때마다 100원씩 할인하니까요. 그러면 판매량은 어떻게 될까요? 400 플러스 400 더하기 50X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커피 판매 총액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얘네들이 곱하면 돼요. 자, 얘네들이 곱하면 되는데
얘가 얼마 이상? 260만. 여기 어떤 가격 이상. 공간이 없으니까 안 쓸게요. 그러면 사실을 뭐 하시면 돼요? 이거 정리하시면 되죠. 정리하는 것도 요령이니까 끝까지 풀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여기 100 나눠지고 얘도 100 나눠지잖아요. 양변을 100으로 나눠서 숫자를 좀 줄일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니? 38-x. 자, 여기다 100으로 나누니까 얼마가 되겠어? 260만이 아니라 만에서 공 2개 빠지니까 이렇게 되겠네. 26,000이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서 양변을 얼마로 나눌까? 얼마로 나눠져요? 예? 50으로 나눌 수 있겠죠. 5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8 플러스 x 되겠지. 50으로 나누면, 그럼 얘도 50으로 나누면 얼마 되겠어? 5, 25, 5, 20, 5,200원 되겠네. 그러면 숫자를 최대한 줄였더니 5,200이 되고, 나는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로 나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에 바뀔 리가 없겠죠. 뭐 이 정도 전개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30x, 그 다음에 88에 64, 83, 24니까 304가 되려나요? 얘가 5200.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이항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30x 이항하면 얼마겠냐? 이거 존나 큰데 어떻게 인수분해 하냐? 맞아요, 저거. 셀 한번 적어주세요. 이거를 내가 얼마로 나눴니 방금? 50으로 나눴죠. 50으로 나누면 이거 아까 100으로 나눠서 얼마 됐어? 중간에 더 빼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50으로 나눴으니까 이거를 0 하나 없애죠. 50으로 나눴으니까 5, 25, 520 520이네요. 자, 그러면 520 넘기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16? 이렇게 되나요? 216이라는 숫자 보면 6의 세제곱이긴 한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12, 18. 12, 18이래요. 고마워요. 얘 마이너스인데? 그러네. 18, 12가 나 맞긴 해? 36 맞네. 근데 아니네. 그럼 이게 부호가 틀렸을 것 같다라는 왜 그럼 불길한 조지? 36 하면 되잖아요. 잠깐만요. 여기가 12, 19랑 기억이 있지. 여기 계산해 보면 맞는데? 아니 그 36이랑 6이랑 36이랑 6 하면 되겠네요. 맞네. 36, 6이네요. 36, 6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두근이 36하고 마6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 그럼 얘는 가격 인하를 최소 가격. 커피의 최소 가격이면 할인을 제일 많이 했을 때가 언제냐죠? 36번 할인하면 되네요. 3,600원을 할인하면 얼마야? 그럼 200원인데? 이상하네. 그럼 200원에 판매하면은 너무 많이 깎아줬는데? 이상한데요? 이거 답이 나왔는데. 계산 뭐가 틀렸을까나? 100으로. 근데 인수분해가 되는 건 큰 계산 실수를 안 한 것 같은데. 네. 어? 304에서 양변. 마이너스로 얘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30x 이거 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216인데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플러스 216 되겠죠.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부동 방향 바뀔 거고요.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18, 12.
18, 12로 되겠네요. 그러면 18, 12 되는 거니까 800을 빼요. 최대한 할인을 많이 해야 되니까요. 2,000원. 18번 할인해야 되니까 1,800원 깎아주면 되네요. 커피 2,000원에 팔았을 때 판매 총액은 제일 많아지겠지. 근데 판매 총액이 많아진다고 해서 이득이 많아지는 건 모르는 거죠. 많이 깎아주는 게 이득이 늘어난다는 건 알 수 없어요. 내가 수업료를 반값 한다고 해서 여기 애들이 뭐 우글우글 늘어나.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 늘어나는데 그것이 이익의 증대가 될지는 모르는 거지. 자, 됐나요? 자, 이제 끝났어? 더 있어? 없어요. 이제 척후병을 보낸 거예요. 송영고등학교에 우리 경훈이라는 특수 대원을 보낸 거야. 부용고에는 2명의 대원을 보내요. 영석고에 1명을 보낸 거예요. 아, 송양이 없네. 송양고에도 1명을 보내서 특공대들을 파견해서 너가 딱 송양고에 가서 손붙잡고 3명을 데리고 오는 거죠. 요새 부용고로 2명의 특공대가 가서 5명을 붙여오는 거죠. 영석고 가서 영석고 애들은 여기를 잘 안 오더라. 근데 영석고에 가서 한 2명만 붙여오세요. 자, 그럼 제가 떼돈을 벌게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붙여오고 나는 떼돈을 벌고, 저희가 받는 이득은 너희가 받는 이득은 2명 데리고 오면 한 달 학원비 면제. 자, 다단계 아니에요? 어? 다단계 아니에요? 오, 다단계네요. 그렇죠. 데리고 와. 너 데리고 오면 학원비 면제. 아 근데 학원비를 면제해 주거나 이런 건 좀 사실 난 해줄 수 있거든요. 난 해줄 수 있는데 저 학원 가면 이렇게 해서 애들을 모은다 이 말은 듣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나는 근데 뭐는 확실히 하는 편이에요. 누구 데리고 오면 저거는 확실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해주면 소문이 이렇게 나더라고. 이 학원은 그런 학원. 그건 내도 좋아요. 1등급 맞으면 학원 한 달치 학원비 돌려준대. 이건 좋습니다. 이건 소문 내도 돼요. 이거는 별로 기분 나쁜 소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건 싫어요. 야, 저 학원 가면 애들 데리고 오면 10만 원 준대. 막 이런 거 있잖아. 세리도 그렇잖아요. 응? 그런 거 너무 싫어요. 내 학원이 그런 식으로 소문나는 게 싫어. 애들 그렇게까지 해서 애들 모으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난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지. 근데 내가 하나 확실히 약속하는 건 저는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건 내가 감사의 성의 표시는 합니다. 이렇게만. 왜냐면 고마운 일이야. 왜? 이 학원 족같은데 데리고 오는 거겠어? 좋아서 좋은 거 같아서 친구 데리고 오는 거지. 친구를 악의 구렁텅이로 넣고 싶어서 데리고 오는 거야. 너도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러고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면 너가 먼저 그만두겠지. 친구를 넣고 한 달도 안 돼서 넌 나가. 그래서 뭔가 그냥 나만의 착각일 수도 있어. 너 나한테 수업을 듣는 애가 친구를 데리고 온다라고 하면 내 개인적으로는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인정받은 느낌이 들어. 그런 거 있죠. 만약에 내가 학생 수가 되게 없어. 그러면 내가 얼마나 못하면 이렇게 애들이 없을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떠나서 약간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되게 좋아요. 누군가가 누구를 언제 느끼면 되게 좋은 줄 알아? 어떤 애가 학원에 옮겨서 왔는데 걔가 한 10일, 20일 만에 또 막 친구를 데리고 와.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어떤 애가 새로 왔는데 금방 새로운 애를 소개시켜요. 그 나중에 야 넌 뭐 벌써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야. 하나는 뭐냐면 혼자 학원 다니기 싫어서 데리고 온 경우. 제가 새로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 혼자 다니기 너무 뻘쭘해서 제일 친한 친구 데리고 왔어요. 이거랑 혼자 딱 이 학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이 학원 딱 듣는데 너무 좋아요. 이런 학원이 있다라는 걸 내가 왜 이제서야 알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바로 데리고 오는 경우. 아무튼 그래서 기분 좋아서 주는 거라고요. 기분 좋아서. 네. 네? 근데 제한된 범위에서 네? 어떤 2차 함수식이 1차 함수보다 항상 커야 되면 뺀 게 0보다 크다. 만약에 미지수가
있으면 그 미지수의 범위가 등호 항상 붙어요? 0이어도 돼요? 그 질문은 우문인 것 같아요. 질문이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어떻게 설명해요? 질문이 성립이 안 돼요. 아 이거 판별식을 할 때가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F라는 함수가 G라는 함수보다 항상 위에 있다. 얘가 위에 있대요. 그 말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F 이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풀게 돼요? 이렇게 풀게 돼요. 네. 그리고 이 문제가 어려워지느냐 쉬워지느냐는 미지수의 위치인데 미지수의 위치가 우리에게 대칭축을 알려주느냐 대칭축을 감추느냐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눈다고 볼 수 있어요. 감추면 그래프를 나눠서 그려야죠. 근데 나눠서 그릴 때 등호를 붙여서 그려요? 그건 영의에 등호가 들어있으면 붙이고 여기에 등호가 없으면 안 붙이겠죠. 근데 안 들어있는데 붙여갖고 답이 다 틀렸어요. 근데 그거는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요소가 있었거나 여기에 등호가 붙으면 판별식을 쓰더라도 등호가 붙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등호가 다 붙을 텐데 여기가 없으면 여기도 등호가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근데 그 특이한 사례는 문제를 보내줘야지 내가 뭐 어쩔 수 없어요. 어려운 게 아닌데. 자, 연립이차 부등식의 활용. 아유 이제 평면좌표 가야 좀 진도 좀 빨리 나갈 텐데 이 마지막 시계 계산 파트가 마지막에 붙잡네요. 자, 여기는 새로 가르칠 것도 없어. 연립 2차 부등식이든 연립 1차 부등식이든 연립 부등식이라고 하는 자체는 다 풀이 방법이 똑같죠. 뭐가 똑같아? 그냥 요 새끼 한번 푸세요. 요놈 한번 푸시고요. 그래서 뭐 하실 거야? 겹치는 부분이 답이죠. 그러면 너네들이 이제 시험 볼 때도 물어봤잖아요. 막 연립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사실은 연립 2차 부등식에 관계가 없어. 2차 부등식을 배웠으면 연립 2차 부등식도 하는 거죠. 왜? 2차 부등식을 몇 번 푸는 거니까. 두 번 푸는 거니까. 딱히 뭔가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위에 거 부등식 풀라니까 인수분해가 쓱 보이죠? 그럼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는 답이 위에가 있는 거고 밑에 거는요. 이거 인수분해 되나요? 3x 2x 여기 얼마? 5, 1 되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이게 0보다 크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5잖아요 0보다 크다 할 때는 큰 짝짝이죠. x는 얼마? 3분의 5보다 크고 x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 뭐 하시면 돼? 겹치는 부분 잘 모르겠으면 수직선 그리시면 돼요. 그죠? 네. 그러면 사실은 단어는 이렇게 쪼갠 건 의미가 없어요. 연립 1차 부등식이냐 연립 2차 부등식 이건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냥 연립 부등식이지. 그치? 네. 자, 그러면 다 해보기 시간 아까운데 두 개만 그냥 위에 거 두 개를 하죠. 위에 거 두 개를 하는데 뭐 하냐면 하나는 우리가 이런 구조도 연립 부등식이라는 거. 이런 구조도 연립 부등식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도 처리하실 수 있어야죠. 저 두 개를 해보세요. 수직선에서 이상이요. 그럼 앞에 거 두 개 부등식 푼 거 답 얼마 나오나요? 이거 두 개 풀면. 저거 두 개 풀면 좀 답이 좀 이상하네요. 인수분해가 안 되네. 저런 김밥 사면 어떻게 그 옆에 그 김밥 코너에 가면 3,900원짜리 김밥이 있잖아요. 누가 저 꿀었다고 누가 먹는다. 제가 그 입에 버릴 수 있습니다. 저도요.
내가 기법 써. 너도 기법 배우는데 너 왜 거짓말해? 너랑 배운 사람 기대 버릴게요. 아이고 나만 먹어. 자, 얘를 풀라고 했더니 얘가 이렇게 되네. 인수분해가 안 돼. 이게 어쩔 거야? 이거 분해 공식상이 근해 공식이라도 해야 되죠. 그러면 요거 해가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그나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6? 그죠? 그럼 0보다 크다니까 크고 짝짝 해야 되네. 그럼 여기가 뭐야? 1 플러스 루트 6. 여기가 얼마? 1 마이너스 루트 6에 등호 없어. 그 다음에 위에 거 풀면 인수분해 되네. 네. 0보다 작다죠. x 마이너스 8 x 플러스 1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 마이너스 1 얘가 얼마쯤 돼요? 얘는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요.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죠? 얘가 얼마니까? 2보다 큰다. 2.xxx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은 어디 있을 거야? 중간에 여기. 이거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 8 8보다 작다에 얘도 등호는 없어요. 그러면 노란색과 하얀색이 겹치는 부분은 누구야? 1 플러스 이 아저씨들이죠. 그럼 연립부등식의 해는 누구니? 1 플러스 루트 6보다 x는 그 다음에 8 이렇게 답이 나시는 거지.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근해 공식이 되면, 그래서 허근이 아니면, 근데 근해 공식을 했는데 걔가 뭐면 허근이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프가 붕 뜬다는 얘기니까. 내가 하는 말 중에 못 알아듣겠는 게 있지. 이게 지금 못 알아듣는 게 없잖아. 지금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했는데 다 자기도 알고 있는 내용에서 네네네 거릴 수 있는 사람은 2차 부등식을 되게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분명히 뭔가 찝찝하거나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 애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숙달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판별시티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근이 없다는 얘기니까 붕 뜨니까요. 얘는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큰 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 연립부등식을 푸는데 얘를 풀다가 얘를 판별식한 게 0보다 작아. 그럼 어떻게 돼? 얘는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니까 이건 항상 성립하죠? 예. 쟤도 좀 줘. 이거 먹으라고 이렇게 지금 안 먹었는데 아직. 어? 아직 안 먹었어. 줘. 두 개만 저기 하나 갖다 줘. 또 그런 게 있더라. 안 차려주면 또 못 먹는 친구들이 있어. 너도 모를? 아니요. 자, 판별시가 0보다 작으면 다 0보다 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한쪽 부등식이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한쪽의 해가 모든 실수면 다른 한쪽의 해가 그냥 연립부등식의 해죠. 그죠? 한쪽이 모든 실수니까. 경훈아, 네. 모르겠지? 아니요. 너 시험 본 거 몇 점이야? 몰라요. 근데 저번보다는 많이 맞았어요. 시험 본 거 몇 점입니까? 점수를 하나 요 엄마 없어요. 점수가 맞은 없어요. 개수만 어? 맞을 수 있었어요. 뭐라고? 맞은 개수만. 그러니까 내가 책 댓글이라면 몇 개 틀렸어? 20문제라서 5점이 너 몇 개 틀렸어? 5개요. 오, 생각보다 많이 맞았네. 넌? 기억이 안 나. 그런 식으로 비밀 유지가 될 것 같아? 형이 저기다 다 기록해놓고 갔어, 매스플랫에다가. 근데 기억했다고요? 어? 기억했다고요? 어떡해요? 점수를 모르는데. 피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억이 안 나서 봐도 돼요. 너는 몇 점이야? 7개. 어? 7개. 20문제 아니었어? 맞아요. 네. 선행했을 때 7개 틀렸으면 됐어. 자,
7개는 좀 많고 한 내 생각에 한 5개, 4개? 이 정도면 굿이죠. 자, 얼마큼 남았지? 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다음 시간부터 평면 접히 할 수 있겠다. 정말 죽는 줄 알았네. 의외로 이 뒷부분이 존나 많아가지고. 자, 다음에 연립부등식의 해가 저렇게 되도록 이래. 근데 위에 거는 풀 수가 있네. 그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가 일단 하나의 해죠? 위에 거. 그러면 이거를 수직선으로 나타내 보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네.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얘랑 누구랑 밑에 있는 부등식이 있는데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고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뭐 했겠어? 모았겠죠? 모아서 겹치게 되는 범위가 여기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등호가 붙어있고 여기에 등호가 붙어있으니까 요쪽에 하나의 해가 누구라는 얘기야? 2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 요거에 하나의 해가 2니까 A 값이 그냥 까지겠네요. 뭐야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럼 x에다가 누굴 집어넣어?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플러스 2a가 0이 나와야 되는 거네. 그러면 A는 0인데요. 좋은 문제네. 왜? 지금 매갈이 없이 이 문제가 풀려버릴 뻔했어. 하나 더 구해야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지? 여기서 a 값이 얼마 그랬으면 그냥 끝이잖아. 자, 그래서 얘는 무조건 2라는 애를 해를 갖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이쪽에서 이렇게 내릴 거야. 그러면 요거의 하나의 해가 이거의 하나의 해가 마이너스 1보다 어떻게 돼 있어야 돼? 나가야 돼요. 뒤에 있어야 되네. 뒤에 있어도 되고 뭐 있어도 돼요. 여기에 딱 들어가도 되죠. 그러면 딱 들어가면 봐봐. 등호가 얘는 등호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포함하지만 위에 있는 애는 마이너스 1을 포함해 안 해? 아니요. 얘는 마이너스 1을 포함 안 하고 얘는 마이너스 1을 포함하면 연립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1을 포함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또 다른 한근을 누구까지 가져도 돼? 마일까지 가져도 되죠. 그럼 통법상 저기는 근이 하나가 뭐가 될 거야? 아무리 커지면 마일, 그죠? 근데 이걸 납득시켜보기 위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한 근이 얼마짜리야? 여기가 2짜리야. 근데 또 다른 한 근이 누구여도 된대? 마이너스 1이어도 되고 그 여기 뒤여도 된대. 그럼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돼도 되고 또 어떻게 돼도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돼도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지금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칭축도 커지죠?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그럼 A 값이 커지면 대칭축도 커지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 마이너스 1일 때가 대칭축이 제일 클 때네. 대칭축이 이거보다 뭐 해도 되고 더 왼쪽으로 가도 되고. 맞아? 그러면 대칭축이 요거일 땐 얼마야? 얼마겠니 대칭축이? 얘네들이 더해서 1을 나누니까 2분의 1이겠죠? 그럼 대칭축 구하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제일 커질 때는 a가 얼마일 때야? 0일 때네. 이렇게 풀면 너무 어렵나?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되겠네. A분의 1인 거예요? 아니 A 플러스 1인 거예요 저게? A 플러스 2군요. 여기가 A 플러스 1이 아니라 대칭축이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b가 요거죠? 그러면 얘가 얘랑 똑같아지려면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때 대칭축이 이렇게 되려면 그때 A 값이 얼마란 얘기야? 마일. 근데 이거보다 더 가도 상관이 없잖아. 그럼 대칭축이 어떻게 돼? 더 작아지겠지. 그럼 A 값도 더 작아지겠죠. 아, 얘가 마이너스 1일 때도 되지만 그거보다 더 작아져도 된다 해도 되겠죠. 어려워요. 여기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선행할 때 여기까지는 설명 들으면 알겠는데 내가 풀면 못하겠어요. 이 정도도 괜찮긴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심각한 문제는 아니야. 근데 되도록이면 자기도 할 수 있을 만큼 해보려고 해야 되겠죠. 268번 하나만 해보고 다음으로 가시죠. 마이보다 작다. 수직선에다 그리고 시작할게요. 나는 3보다 크면서 등호가 없고 나는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서 등호가 없어요. 그런데 참 밑에 있는 부등식도 등호가 없어요. 밑에 있는 부등식도 등호가 없는데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가 4뿐이래요. 근데 얘는 최고차원 개수가 양수고 0보다 작다 하니까 값을 모으겠죠? 값을 모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에서 내려가는 것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올라가는 건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든 이렇게 올라가든 사실은 여기는 또 누구는 안 되겠네요. 여기는 여기서도 겹치는 게 있지만 여기서도 겹치는 게 있을 수 있어서 여기가 내려갈 수 있는 건 어디까지일까요? 정수근을 안 가지면 되니까. 얘가 만약에 마2 전에 마1이면 이렇게까지면 여기에서 만족하는 정수는 없겠지. 그죠? 여기까지 내려와도 되겠네요. 근데 이쪽은 내가 4를 포함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얘가 4면 될까요? 안 될까요? 4라는 애를 정수로 포함하지 않죠? 얘도 등호가 없는 거고 얘도 등호가 없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에 또 다른 이걸 한근 뭐 알파라고 해보자. 알파는 어떻게 되면 돼요? 한근 알파는 누구보다 커야 되지만 4보다 커야 되고요. 그럼 얘가 만약에 4가 아니라 5여도 괜찮을까요? 네. 5여도 괜찮아요. 어차피 얘가 5라는 근을 못 가질 테니까요. 그러면 이 알파는 어디까지 가져가도 돼요? 5까지는 되니까 이렇게 돼요. 맞나요? 그치? 네. 그러면 A 값의 범위는 요 놈의 두 근은 한 근이 요거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지. 큰 근과 작은 근이 있는데 큰 근이 요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얘를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쌤. 근데 음흠. 저렇게 두 개씩 말고 아예 한쪽에서 다 가지면 안 돼요? 한쪽에도 다 가질 수도 있는데 아마 범위를 생각해 보는 거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저기까지 된다. 그러면 여러 개로 나눠서 일단은 여기서 근 누구를 가져야 되니까 봐봐. 정수근이 4밖에 없다라는 것은 정수근을 4는 같대. 잘못 봤다. 4는 같대. 나머지의 정수근은 같지 말아라 라는 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근을 가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정수근을 가질 수 없는 조건을 찾아야 되고 동시에 여기서는 정수근을 4만 갖도록 하는 애를 찾아야겠지. 그러면 요 2차 함수에 요 하나의 근은 여기 될 수 있는 요 하나의 근은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요 한 근은 요 4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부등식은 참 어려워. 자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2차 함수가 이렇게 두 근을
여기가 내가 부르는 무슨 근? 큰 근. 여기가 내가 부르는 작은 근인데 이 큰 근이 어떻게 돼야 돼요? 4와 5, 4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아유 힘들어. 그러면 내가 4를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돼야 될까? 이 함수는 0보다 뭐 해야 돼요? 작아야 되죠. 4를 집어넣었을 때. 이 그래프는 4는 4보다 근이 커야 되니까요. 그럼 4를 집어넣었을 땐 이 값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어찌 될까요? 0보다 작아야 돼. 32 4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2 플러스 3a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죠? 근데 5를 집어넣었을 때는 5는 뭐 해도 돼요? 5를 집어넣었을 때는 여기가 딱 5여도 되고 근이 이 알파가 5보다 작아도 되니까 5를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크게 나와도 되죠. 네.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5를 집어넣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5 집어넣었을 때는? 5 집어넣으면 얼마니? 너무 복잡하네.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15 플러스 3a는 어떻게 돼야 될까? 0보다 커야 된다. 커도 되고 0이어도 되죠. 그럼 이 두 부등식을 모두 만족하면 어찌 되겠어요? 정수근을 이쪽에서 뭐밖에 안 가질 거야? 4밖에 안 갖게 되겠죠. 그럼 얘 정리해서 풀면 이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5a인데 일로 넘어가면 5a는 누구보다 크다? 20, 그럼 a는 누구보다 크다? 4, 4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7a니까 7a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30, 35. 아, 얘네가 2항에서 넘어간 거니까. 그럼 a는 누구보다? 5. 5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상황이겠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또 누구도 체킹을 해봐야 돼요. 여기도 체킹을 해봐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이게 이렇게 복잡한 문제 해봐야지 뭐 어쩔 수 없네.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2야? 마이랑 3으로 인수분해 돼서 마이랑 3. 그럼 여기가 마일이 아니라 여기가 마 3이죠? 그죠? 그러면 마 3을 이 그래프가 여기에서 많이 힘든데? 잠시만. 요 베타가 누구랑 누구 사이여야 되는 거예요. 3과 마이? 그런데 어차피 여기에 등호가 안 들어있으니까 얘가 누구여도 상관없어. 마 3이어도 상관없지. 어차피 제가 마 3이 근을 가져도 마 3이 포함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베타는 누구부터 누구 사이야? 마 3보다 크거나 같고 마 2보다. 근데 이걸 이렇게밖에 풀 수 없을까? 그럼 마이 집어넣으면 또 누구여야 되고 0보다 작아야 되고 마 3 집어넣으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걸 또 해야 되죠. 근데 이거 답 얼마예요? 그냥 이대로 끝날 것 같은데. 원래 부등식이 좀 따져야 되는 게 많긴 한데 A가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그냥 이거죠. 여기서는 해봐야 이것을 벗어나는 범위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근데 이건 단지 느낌입니다. 또 하기 싫어서 그런 거지. 근데 잠깐만, 나 너무 복잡하게 푼 거 같아가지고요. 풀이 좀 볼게. 너무 복잡하게 푼 느낌이 있어요. 아니네요. 쌤, 근데
만족시키는 거는 그 둘 다 그러니까 숫자를 집었을 때 둘 다 그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그 사실 두 개를 다 따져야 돼요. 두 개를 다 따져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답안지는 조금 더 간결하게 써있지만 계산 과정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냥 이대로만 이쯤으로 합시다. 문제가 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교육고 나와요. 올라앉아야 돼. 뭐라고? 올라앉아야 돼. 해주세요. 교육고 그렇게 나와요. 진짜 아닌 것 같아. 나올 것 같아. 그냥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기출문제 풀어보니까 시험 보기 한 3, 4주 전부터 기출문제 풀기 시작할 텐데 느끼게 될 거예요. 근데 이쪽 부분은 어떤 문제를 풀어도 좀 복잡할 겁니다. 자, 얘 풀 정도 되면 넘어가셔도 되지 않나? 자, let's have a do it together. 자, 위에 거는 어찌 됩니까? 6이랑 마일이니까 이렇게 되실 건데, 그죠? 얘는 0보다 크다니까 얘는 지금 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 아이고. 마이너스 1보다 얘는 6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답은 누가 연립부등식에는 누가 되고 싶어? 이렇게 되고 싶어. 그러면 근데 이거가 얘가 인수분해가 될 것 같네요. 봐봐. 밑에 게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돼요. A가 A. x 마이너스 1과 A 플러스 x 마이너스 그 다음에 A. x 플러스 a가 되니까 얘가 이렇게 되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니? 0보다 크다니까요. 큰 짝짝이죠. 그러면 만약에 마이너스 a랑 1이 근인데 1이 마이너스 a보다 크다면 이렇다면 어떻게 되겠어? 1이 더 큰 근이니까 1보다는 크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보다는 마이너스 a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연립부등식의 해가 어디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야? 여기에서도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거고 여기는 미지수니까 모르는 건데 a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여기에서도 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겠지. 쌤. 근데 해가 1보다는 x가 크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니까 오른쪽만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죠. 오른쪽만 해당되니까 지금 오른쪽만 해당되도록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근데 a 값에 따라서는 여기에서도 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면 이 마이너스 a라는 요 녀석을 어디까지 밀어야 되겠어? 여긴 등호가 없어요. 얘를 어디까지 밀어야 되겠어? 여기까지 밀어야 되겠지. 그러면 요 하얀색 선이 없어지고 어떻게 되는 거겠니?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 구멍이 뚫리는 사례가 되겠지. 그러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a야 그러면 되죠. 근데 이 마이너스 a가 어디에 가도 상관은 없어. 더 뒤로 가도 근은 발생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야, 여기가 근인 건 당연해. 근데 근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여기선 근을 발생시키지 않아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도 돼. 이런 소리죠. 왜 같아도 돼요? 얘네들은 등호가 없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더라도 얘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지 않아. 그러니까 겹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려고 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a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는 여기에서만 발생하니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시겠죠. 그래서 이게 Understand? 한 섹션만 더 합시다. 그럼 끝나요. 아, 부등식은 어렵고 항상 그래. 각 단원의 맨 뒷부분은 어려워요. 각 단원의 시작은 뭐냐 이거. 뭐가 이렇게 쉽냐 이러고 했고요. 내가 봤을 때 이 바로 직전 파트가 부등식에서 제일 어려워요. 방금 전에 한 그 페이지. 심지어 내가 너희들한테 그냥 넘어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무 빡세니까. 자, 다음 이거는 쉽네. 다음 앞선에 있는 방정식은 허근을 갖고 허근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B-제곱 마이너스 AC는 0보다 작고, 그럼 B-제곱 마이너스 AC는 얼마야? 4K제곱 마이너스 9는 0보다 작고, 이거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이거의 부등식의 해는 누구야? 마이너스 2분의 3 K 2분의 3이겠죠. 위에 거는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풀어보니까 부등식의 결과가 이렇게 되고, 그죠? 요 옆에 있는 거는 이거는 0이라는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는 두 가지죠. 판별식 D가 0이 돼도 실근이고, 판별식 D가 0보다 커도 실근이죠. 그죠? 그러면 판별식 D가 어떻게 될까? K제곱 마이너스 4K는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K에 K 마이너스 4니까 큰큰 짝짝 해야 되겠지? K는 4보다 크거나 같고 K는 4보다 작거나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해야죠. 근데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따지기 힘들다면 수직선 그리셔야 하겠지. 얘는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3, 얘는 2분의 3, 얘는 얼마? 등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얼마? K는 4보다 크거나 아니면 0보다 작거나 같거나. 그러면 둘 다 겹치는 부분은 어디밖에 없어? 요쪽밖에 없으시겠지. 그럼 저 두 방정식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되면서 K가 이렇게 되시라. 연립부등식이죠. 이건 어렵지 않죠? 자, 둔각삼각형이 되어라, 직각삼각형이 되어라, 예각삼각형이 되어라 라는 얘기는 뭐로 다 판정할 수 있어요? 응? 우리가 둔각인지 직각인지 예각인지는 나 기법도 있었구나. 둔각인지 예각인지 직각인지는 뭐로 판정할 수 있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 수 있죠. 이렇게 밥을 먹으면 내가 건강할 수 있겠니 없겠니? 학원 가서 때려치든지. 근데 공간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에요? 아닌데요? 근데 어떻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반만 배웠구나.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만족하면 이거는 B변이 C인 직각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직각삼각형인데 내가 B변을 조금 더 길게 바꾸면, B변을 길게 바꿨어. 아니 B변이 막 입에서 막 튀어나와. 김밥 먹으면서 해가지고 B변이 이렇게 길어졌어. B변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얘도 길어져. 그죠? 근데 물론 얘도 좀 길어지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부등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많이 길어졌다는 얘기겠죠. 예. 그죠? 그럼 얘가 길어지니까 어떤 느낌이 들게 삼각형이 바뀌어요? 둔각이 돼버리죠. 여기가 90도가보다 더 큰다. 벌어지게 되니까.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렇게 성립해버리면 얘는 빗변이 C긴 하지만 얘는 뭐가 돼? 둔각이 되죠. 그럼 내가 여기서 C를 가만히 줄여요. 빗변을 가만히 줄여서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이렇게 만들면 요각이 무슨 각으로 변해버려? 예각으로 변해버려서 얘가 만약에 빗변인데 얘가 가장 긴 변인데 가장 긴 변의 제곱이 짧은 변 두 개의 제곱보다 작으면 얘는 뭐야? 각 C가 예각인 예각삼각형이 돼버리겠죠. 그러면 둔각이 되라는 건 뭐란 얘기야? 가장 긴 변의 제곱이 짧은 변의 제곱 두 개 합친 거보다 크다는 얘기지. 그럼 부등식 자체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가장 긴 변의 제곱이라 하면 이건데 얘가 더 크대. 누구의 제곱보다? 짧은 변들의 제곱보다. 근데 여기서 이거 푸는 건 누가 못 풀겠어 지금 우리 반에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우리 반에서 뭐 경훈이 정도면 못 풀까? 다 풀 거예요.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누구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빗변을 x 플러스 1을 빗변이라고 했어. X가 마이너스 근데 뭐가 있어? 삼각형에는? 야, 이 세상에 변의 길이를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려면 어떠해야 되는 조건이? 짧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가장 긴 변보다 길어야 한다. 긴 변은 이런데 짧은 변 두 개가 요래요. 얘네 갖고 어떻게 삼각형을 만들어? 요 짧은 두 변의 합이 가장 긴 변보다는 길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부등식이 하나 더 생기는 거야. 어떻게 하나 더 생겨? 야, 짧은 변 두 개 합친 게 2x-1 아니냐? 걔가 가장 긴 변보단 길어야지 삼각형이 되든지. 삼각형이 돼야 그 다음에 둔각인지 예각인지 직각인지를 얘기할 거 아니야. 막 입에서 막 모든 아직 김밥이 다 안 삼켜졌거든요. 막 다 나올라 그래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를 안 해서 틀리는 거야. 아, 이거 2차 부등식 문제주나 이러는만 아, 연립 부등식 문제구나. 알겠니? 자, 그러면 밑에 거부터 정리하면 네가 x 넘어가고 1로 넘어가면 x는 얼마여야 돼? 2보다 커야 되는 게 먼저 한 부등식에서 나온 거죠. 이건 삼각형의 성립 조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로 둔각 까셔야지. 저거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되니까 x제곱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작다가 돼요. 그럼 이거 0하고 4 나오니까 그죠? 0보다 작으니까 연결해야죠? 이런 답이 돼주시는데 누구랑 연립이야? 요거랑 연립이야? 너가 둔각 삼각형이 되려면 넌 어때야 돼? 이래야 되는 연립부등식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끊을게요. 확인 체크 공부해보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원래 수업 시간에 했어야 되는 걸 못한 거니까. 다음에는 평면좌표까지 하는 거예요. 평면 체크 나가야죠. 이거 어려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어려울 것 같은데. 일장 부등식이 그 아, 원의 방정식이 꽤 긴데. 아, 이거 오늘 방송 나와요? 요번 주말부터는 시험 보지 말고 진도나가. 원의 방정식은 뭐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어떤 관계식을 함수로 그리면 그게 원이 되는데요. 아, 합수 또 나와. 함수라고 하긴 그렇고 한 배씩. 정확히는 함수는 아닌데 한번 보세요. 원의 정의가 뭐니? 원의 정의가 그냥
하자면 직선이 없다. 한 정점이 있어. 한 정점에서 이르는 거리가 다 똑같은 점들의 집합이죠. 한 점이 있는데 그 점에서 이르는 거리가 5cm래요. 요 점에서 거리가 5cm가 되는 점들의 모든 것들을 다 그려 넣으면, 야, 길이가 5cm가 되는 점들은 다 그리자. 야, 다 점 찍어. 야, 길이가 5cm, 여기랑 5cm가 되는 애는 다 찍어.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원이 되겠죠. 이 정점은 뭐가 되는 거고, 원의 중심이 되는 거고, 이 거리가 다 5cm로 똑같다는데 이 5cm는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근데 봐봐. 그래서 근데 이 설명이 먼저 와야 되겠네. 그럼 봐보세요. 여기가 1,2래요. 요 점이 1,2인데 요 점은 5,4래요. 그래서 요 두 점을 이렇게 이었을 때 생기는 선분의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해달래. 응? 길이를 구해달라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합니다. 이분만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 이렇게 수선을 떨구면 요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일까? y 좌표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x 좌표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서 여기는 5,2가 돼요. 그러면은 요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요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고 4가 돼요. 그러면 여기가 4고 여기가 2니까 요 변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제곱하고 루트 16 더하기 4니까 루트 20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다음 시간에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여기가 x1, y1이야. 여기가 x2, y2야.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2라는 건 어떻게 나온 거겠어? 이거는 y2 빼기 y1이겠지. 여기에서 여기에 y좌표 뺀 거겠죠? 여기의 길이가 4인 건 어떻게 나온 거야? 이건 x2 빼기 x1이겠죠. 그러니까 요거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나온 거니까 요거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L의 제곱은 뭐겠니? 루트 x2 x1의 제곱 더하기, 아니 루트가 없지 일단은, 더하기 y2 y1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난 제곱을 구하는 게 아니라 L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루트 붙이면 원래 뿔마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길이는 마이너스가 없잖아. 그래서 뿔마를 안 붙입니다.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돼요? 두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두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얘가 뭐가 되는 상황이야? 얘가 빗변의 길이가 되면서 요 두 점을 이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죠.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되고, 아까 원의 방정식이 뭐였어? 요 거리가 아까 5가 되는 점들을 모두 구해달래. 그죠? 근데 한 정점이, 요 정점이 얼마야? 아니, 다음에 하자. 여기랑 케이스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 아마 그런 것들을 배우게 돼야 돼. 좌표상, 그러니까 평면상에서 벌어지는 도형들의 일을 공부하게 됩니다. 90보다 8 나온다. 너가 알게 되면은 어디다 뭐 응? 너가 알게 되면 어디다 뭐 나중에 이하를 잘 배울 수 있어.